올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네, 한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 또, 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우리 저기 지하철 7호선에서 4호선 갈아타는 게 거리가 되게 길은데 계단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 계단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저 꼭대기 보고 막 달려갈 때 하고요. 그거를 보지 않고 달릴 때 하고 어느 게 더 빠르고 힘들지 않을까요? 안 보고 달릴 때가 더 빠르고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단을 막 컥컥대고 뛸 때 있잖아요. 앞을 안 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계단만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꼭대기 와 있어요. 또 다음 계단 갈 때도 그렇게 뛰어.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어서 위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보는 순간 숨이 콩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 결국 우리가 너무 저 앞에 있는 이상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계단 내딛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한 계단을 한 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한 단어에 계단에 오를 때 운동도 하고요. 핵심을 담고 본질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핵심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고 있는 본질을 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기능 장사고요. 두 번째는 편익 장사고, 세 번째는 본질 장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게 기능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앞세운다는 거죠. 이 차는 연비는 리터당 몇 킬로입니다. 뭐 이런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익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능이 아니라 편익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사의 99%가 기능과 편익 장사예요.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히 효율적이지 않다. 결국 지금은 진짜는 본질을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본질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의 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이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9년 7월 달에 1세가 발행이 됐거든요. 물론 뭐 원본은 더 빨리 나왔겠지만 책은 책이에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에 저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혼자서 1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나를 파는 거, 결국 나를 팔 때 진짜 뭐를 팔아야 될까? 그 중심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앞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일장을 끝내면서 저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 더 내디뎌라.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그런 얘기 가장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보석 이 광산에 가고 막 광물을 파는데 결국은 나는 안 돼.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갖고 1m 더 파가지고 어마어마한 예?
금맥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 진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자. 거기에 전제 조건은 그게 있을 거예요. 정말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고 신뢰하고 갔던 길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잘못해서 끌려간 길이라면 빨리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뻔한 인생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친구가 계속 저는 원한다면 한 단어부터 찾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주제가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의 힘이잖아요. 제목도 한 단어의 힘이고. 그러니까 기승전 이 친구는 한 단어예요. 자기가 만난 빌리브라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갖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 이 친구는 믿음이라는 빌리브라는 단어를 하나를 갖고 그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 성공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잖아요. 그 믿음, 그거를 한번 우리 이 친구가 만났던 그 한 단어, 믿음이라는 거, 그거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한번 보면, 아,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나는 나의 한 단어를 찾고 나서 사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써놨던 그 한 단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본질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꿈꾸는 그것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지금에 살고 있는 삶에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믿는데 뭘 믿느냐, 그죠? 신뢰를 하는데 어떤 신뢰를 하고 나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데, 그죠? 우리 공갑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하고 계약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건가비 선생님한테 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뢰가 훨씬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건가비 선생님이 도전만 하고 다니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못 쫓아올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죠. 우리 김미숙 선생님 끈기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형들 끄집어다가 그죠? 맞아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꾸준함, 그 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어제죠. 우리 김민혁 선생님 학교 학생들하고 대만 학생들하고 이렇게 국제 교류하는데 제가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 봤어요.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쟤네들이 크면 어떤 일을 할까? 그죠? 우리 때는 저는 산골에 살아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은 저는 팝송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산속에서 집에 있는 라디오 하나 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그 김민욱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대만에 있는 중학교 1학년들하고 같이 1학년이고 거기 걔네들은 좀 학년이 높다 그랬죠. 같은 1학년이었어요, 이번에. 같은 1학년인데 얘들 영어 잘하대요. 제가요, 영어로다가 이야기하려다가 잘못하면 좀 창피당할까 봐 한국말로 했고요. 조금 더 저도 영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냥 그런 학생들 자리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냥 영어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걔네들은 준비한 것도 있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 못할 것 같아서 한국말로 우리 또 김민숙 선생님 꼭 저는 긴장을 하고 가요. 저는 꼭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가서 했는데요. 이게 나의 한 단어를 찾고 나서 이 저자는 사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대요. 여러분 한 단어는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 이 저자가 이 이야기야. 나의 믿는다는 이야기. believe라는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대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자신이 부족했대요. 근데 그게 뭔지를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거 이 사람한테 트리거가 있었어요. 이 방아쇠 같은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인데요. 애플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핵심 가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이런 개념을 넘어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신뢰 그 안에 이런 걸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애플의 본질, 애플의 핵심 가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면서 본질은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어요. 뭔가가 부족한데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좀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는 무진장 공감이 됐어요. 내가 뭔가가 부족하긴 부족해.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럴 때 이 친구는 트리거로 스티브 잡스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확신을 한 단어로 붙잡는 법이 나는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뭐든 떠오르는 대로 일단 쓰고 봤다. 여기에 보면 62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록을 만들었어요. 배고픈 창업자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별 감흥이 없다. 창업자가 세상을 바꾼다. 창업자가 영웅이다. 창업자를 찬양을 모여라.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믿는다. 열정을 따른다. 극복한다. 인내한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을 자기의 단어로 잡았어요. 근데 저렇게 써놓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딱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뭘 하나 이용했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작업하라. 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의식, 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구지원 선생님? 무의식이요? 맞아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그게 뭐예요? 우리 무의식을 또 요즘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잠재의식, 그렇습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잠재의식에다가 내가 일단 자고 보자. 복잡해. 그리고 잠재의식에게 맡긴 거예요. 눈을 뜨고 났더니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성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잘 주무시나요? 한번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절대 해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잔다. 1번. 나는 그래도 일단 자고 본다. 2번. 한번 당겨봐 주실래요? 네, 박성욱 선생님 1번. 예, 구지원 선생님 2번. 고선혜 선생님은 잠을 못 잔다. 예, 이봉규 선생님, 야, 멋지다. 잠은 잠이다. 희망 메신저. 네, 2번. 네. 갑자기 시를 바꿨어요. 1, 2 중간. 예, 저는 그냥 자요. 아니, 앉아도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구지원 선생님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 예. 저 2번이에요, 저도. 예. 왜냐하면 저는 세상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아마 잠은 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도 아마 잠은 잘 것 같아. 뭐 어차피 싸움은 싸움이고, 물론 보쳤을 때는 잠을 자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고 나면 뭐가 쉬워진다고요? 결정이 쉬워져요. 여기도 보면 65쪽에 있어요. 믿는다는 만으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살을 좀 붙여보기로 했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능성을 믿는다. 더 많이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 것을 믿는다. 믿고 또 믿는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된다고 보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믿는 거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다 네. 방향을. 저는 예, 구지연 선생님. 예, 확언하면서 자기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나는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진장 고상한 거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가능성을 믿는데 더 많이 믿는데 모든 것을 믿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많이 쓸 정도로 한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엄청나게 고상하게 정의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무진장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결국 고민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좀 심플하게 생각을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루이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변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루이스 트란이라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기 해가지고 이 한 단어로 이 친구는 이것은 루이스에게만 통하는 원칙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목표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고객이라는 나의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내 몸에 깊이 배어 있고 그게 내 유전자의 일부이기 때문이네. 근데 이 사람은 고객에게 기쁨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임 선생님은 고객에게 신뢰를 줌으로 인해서 고객을 찾아오게 만들고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가가잖아요. 다가가고 고객이 느꼈을 때 고객이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전문가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가 많은 보험 설계사나 그런 분들을 만나보지만 거기에서 보지 못한 그런 거를 포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카 알바는 정직하게 여기는 정직하게 팔고요. 여기는 정직한 사람이 파는 거고요. 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제시카 알바는 정직하게 팝니다. 그런데 정직한 경영을 실천하는 제시카는 배우이자 사업가로서 2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따로 집무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이라는 거에서 막 그 자기를 위해서 화려하게 쓰지 않는 그런 것.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믿는 거죠. 우리 CEO는 이런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 CEO는 뒷돈으로다가 빼돌려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했겠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게비거는 정직한 사람이 판다. 이거는 느낌이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그 한 단어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의 한 단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오타 났네요. 파피가 아니라 카피가 아니라 광고 카피가 아니다. 이 한 단어는 삶의 방식이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한 단어는 삶의 방식이며 당신을 이해시키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이해시키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9시까지만 한 달 했으니까 18분 동안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보자. 당신의 한 단어를 찾는 거 다 찾아놓고 나름대로 여기다 써놓으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만의 한 단어 찾기 스타트는 5분 동안 가만히 정신을 집중해 보래요. 5분도 시간 낼 수 없다면 꿈꾸는 삶을 살 적이 없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적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5분 동안 5분도 자신에게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꿈꾸는 삶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나를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바빠갖고 어떻게 꿈을 꾸면서 하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답할 5가지 질문을 얘기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거를 여러 가지를 나열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서 변치 않는 거는 그거는 계속 지고 가야 될 거죠.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게 하는 거, 그걸 하나로 연결하는 그거는 매개체는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거. 근데 싫어하면서도 그걸 목매어 잡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빨리 버려야 되겠죠. 내게서 변치 않는 거. 이것이 진짜 나인가. 그리고요, 2번째,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제약적 믿음이 있대요. 내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 너무 답답해.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그건 너무 단순해. 우리가 지금 여기 써놓은 각자의 키워드가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고. 그리고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너무 단순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약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87쪽에 보면 자 그러면 정신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치워버리고 이제 30분간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바란다. 자, 레디, 고! 시작이라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이거보다 더 써놨어요. 한번 쭉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좋아했던 상사는 누구인가?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어떤 점이 좋은가? 좋아했던 선생님은 누구인가? 부모님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살맛이 나는가? 주중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행복해서 미칠 것만 같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모두 생각의 도약대가 될 만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자. 그 밖에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생각나면 모두 적자. 적자 생존이라고 했어요. 한 면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만끽하자. 이것이 50만 달러가 굴러 들어오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50만 달러면 얼마죠? 지금 환율로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7억. 여기에 대한 답을 써가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찾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단어에 시간이 된다면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 그러면 그 키워드를 쭉 정리해가지고 모아서 취합해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단어하고 맞으면 정말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내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고객에 어떻게 접목을 할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행복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저 재밌었게 이거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마법이 일어난대요. 나의 행복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여기서부터 마법이 일어난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된 주제가 존재할 것이다. 공통된 주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된 주제가 존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막내한 목록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서 적어봐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줬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쭉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영화, 좋아했던 책,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했던, 그리고 부모님이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자. 우리 살면서 저 이런 일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번 책을 보면서 고민을 해본 거지 이런 일을 안 해봤어요. 나의 진짜 한 단어, 나를 다루는 한 단어, 그냥 내 핵심 가치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했지만 그 핵심 가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핵심 가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계속 그 핵심 가치를 써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여기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한 단어에 대한 깊이를 좀 의미를 두고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여러 개의 단어로 써놓고 그것을 어떻게 한 단어로 압축할지 고민 중일지 모른다. 이거 제 마음은 있잖아요. 어떻게 읽고 예? 여러 개의 단어 써놓고 예? 어떻게 한 단어로 압축해야 할지 고민 중일지 모르는데 야, 이거를 제가 옮겨서 적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보면 저희가 쓰는 글도 이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는 글에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지? 예? 여러 개는 막 써놨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분계적 할 때도 보면
이 저기 문장을 여러 개는 막 찾아 놓고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어떤 문장을 갖고 내가 이 본격적으로 할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를 빼자니 그렇고, 이거를 더하자니 너무 많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나요? 그죠? 아마 거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래요. 당신은 세상을 뭐하고 시키거나,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빛내거나, 사랑하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so what?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죠. 이거 쓰면서 아마 듣는 분보다는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행복하고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그러면 내게 머무르는 것, 변치 않는 것. 부모님이 건네주는 한 단어. 사람들이 가장 이게 요것도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위에다 빼놨네요.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걸 한번 뭐 여기 적어야 할 것은 당신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당신을 축 늘어지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요인. 그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인생에 이거는 진짜 알러지야. 예. 내 인생에 알러지 같은 거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머무르는 것, 변치 않는 것. 이거는 뭐냐면 당신의 한 단어는 절대로 변치 않는 거라는 거죠. 왜? 이게 인생에 변화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거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당신의 한 단어는 시간이 지나도 실증 나거나 지긋지긋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건네준 그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네준 한 단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가치관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되게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근면성실이야. 그 다음에 정지. 조금 좀 덜 정직해도 덜 정직했으면 그리고 너무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친구분이 그 옛날에 원단을 한 트럭 갖다 주면서 네가 이거 갖고 장사해서 먹으라 했는데 그걸 안 받으셨더라고요. 서울에 살다가 영등포에 살다가 충북 음성으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시골 산골에서 안 살아도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평생 산골에서 농사 짓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뿐이었거든요. 원래 서울 사셨었고 6.25 전에는 서울 사셨었고 6.25가 나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우리들한테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단어. 그게 뭘까?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단어를 소개해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여기 108쪽에 있어요. 행동,
적응하다, 모험, 포부, 균형, 전투, 존재, 용기, 기념하다, 변화하다, 매진하다, 자신감, 배짱, 호기심, 도전하다, 의지, 방향, 발견하다, 공감, 응원하다, 완수하다, 집중, 인내, 자유, 품위, 성장, 불붙이다, 상상하다, 투자하다, 배우다, 경청하다, 사랑, 자각, 최소화하다, 탄력, 열다, 기회, 낙천성, 체계, 평화, 끈기, 가능성, 현재, 목적, 재건, 축소하다, 성찰, 불굴, 결심, 즐기다, 무릅쓰다, 빛나다, 고요, 단순, 상승, 강인함, 번영하다, 함께, 변신, 발전, 저돌적, 복돋다. 꼭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설마 그게 돈은 아닐 것이다. 아,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게 되게 저는 이게 그 뭐라 그러는 것이 그냥 마음에 탁 와닿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아까도 믿는다라는 건데 그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서 적어놓은 그 단어들을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뭔가 고상하지 않으면서도요. 자기 거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정에 머무르는 단어와 목적지에 이르는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나의 한 단어가 돈이라면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토록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 단어가 돈이라고 하는 말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게 돈을 벌고 행복해지는 거겠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성공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나는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해.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진짜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자들이 하는 말은 다 뻥이다. 지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악바리처럼 돈만 쫓아갔던 사람들이 그거를 목표로 이루니까 결국은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돈이 전부는 아니고 여기서도 결국 그런 얘기도 해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 해서 즐거운 일을 하라고. 그러다 보면 돈이 쫓아온다고. 하여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 진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래. 이 보드 셰프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새 돈에 대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요. 머니에서도 그러고요. 어, 여기 뭐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 이런 책들 여기서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해요.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하라고.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다, 자기가 원하는 그 꽂혔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한쪽으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돈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요. 또 물론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돈은 천자 나쁜 놈이야. 돈은 세상에 필요 악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거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도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어가 진짜 나인가 그 한 단어가 이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고 그 짐을 바탕으로 당신의 목적을 쫓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한 단어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것이 내 본연의 모습인가?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가두는 네 개의 말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뭐를 못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네 가지 제약이 그거예요. 나를 가두는 네 개의 말. 너무 대담해.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너무 단순해.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믿음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 제약적 믿음을 분쇄할 시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무 대담해라는 것은 너무 거창해, 너무 무모해, 너무 대담해. 당신 지금까지 할 수 없다는 말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가 너무 대담하다는 거예요. 꿈은 크게, 예, 넓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내 스스로 나를 예, 가두는 거죠. 그래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담해지자고요. 당당해지자고요. 당신은 한 단어를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읽으면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너무 거창해, 너무 무모해, 너무 대담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써. 그만, 당장, 그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담해지고 담담해지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판단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더 얘기하자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성장해 있는 누군가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제와 나를 비교하라는 거죠. 요새 저희 커뮤니티에서 전자책 발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미혁 선생님 전자책 발행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굿모닝 생글 참여하면서 이미혁 선생님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굿모닝 생글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재밌는 게 그 책을 읽고 메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모를 못하는 날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책을 그냥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걸어가면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타이밍을 잘 시켜야 돼요. 그 걸으면서 전파가 주파수가 안 잡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때 포항 특파원 부르면 말이 안 돼. 끊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여간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거를 걸으면서 이것도 하고 거기서 또 잠깐 그 떠오르는 그 문장들을 임혁 선생님 다 휴대폰으로 적는 거래요. 컴퓨터로 적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적는데 그렇게 해갖고 100일을 적어서 저한테 A4 용지 160장을 보내왔어요. 이거 갖고 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쪼개서 그 중에서 한 권을 요번에 낸 거예요. 니네들 매일 걸어봤니?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뉴페이퍼 등록을 했어요. 같이 아침에 정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책 표지까지 다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좀 전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전자책을 등록을 하고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자신하고 비교를 해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으로 또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당신이 선택한 단어가 강력한 것일수록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단어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요? 강력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걸까? 당신의 한 단어에는 당신만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시합니다. 똑같은 빌리브고요.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신뢰고 똑같은 도전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당신만의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는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첫걸음을 떼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자신이 생각했던 믿는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게 첫 걸음을 떼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 자신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오게 했고 성공하게 했다는 거죠. 개성은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한 당신의 해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신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할수록 더 많이 담긴다고요. 또 오타났네요. 단순할수록 더 많이 담긴다. 결국 지금 우리 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단순할수록 더 많이 담긴다. 복잡하다고 담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갖고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 안에 뭐를 다요? 그런 거를 담아서 나만의 것을 담아서 그거를 내 키워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생은 본디 단순한 것이나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해. 혹시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면 지금 인생이나 사업에서 이런저런 것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저는 이거 100% 공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게 그 단어로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뭔가 자꾸 붙이려고 해요. 저를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당신의 한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단순함에 힘이 있고 단순함을 통해 일체성이 생기고 단순함에서 목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윈스턴 처칠은 이 승리라는 그 한 단어로 행동을 이끌어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결국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승리라는 그 한 단어는 지금 윈스턴 처칠이 물론 이 사람이 뽑아낸 거는 그거지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윈스턴 처칠이 왜 영국에서 승리를 했을까? 영국이 2차 세대전 때 런던이 막 폭격당할 때도 윈스턴 처칠이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독려를 하고 했잖아요. 요즘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그 전장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국민들에게 독려하고 하잖아요. 결국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가도 운명이 좌우되겠죠. 어떤 나라는 보면 대통령이 망명하잖아요. 원래 처음에 젤렌스키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망명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근데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결국 그게 우크라이나를 살린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단어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낙담하지 마라. 한 단어의 힘은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대한 나의 해석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캠페인 영향에 미치는 거, 그다음에 영향력을 극대화 어떻게 할 건지 캠페인에서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경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나눠보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교수님,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네, 진짜 잠깐만요. 네.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많은 책밥보다도 이거 글자의 한 줄 한 줄들이 진짜 너무 와닿고, 저도 그 임미기 교수님의 그 책에서 세상에 그 책 그냥 평범한 문장이죠. 세상에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이 없다. 저는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 키워드 그 문장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여기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지금 2년은 넘지 않았네요. 내년 1월달 되면은 2년이 되는데 그 한 문장이 늘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버티게 했고 힘나게 했고, 그 꾸준함, 뭐 우리가 처음 하면서 뭐 잘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저는 이 한 단어 뭐 성리고 뭐 사랑이고 행복이지만은 그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어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너무 너무 진짜 좋은 내용이라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세상에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이 없다. 제가 그게 한 단어에 힘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 버티게 했고, 오늘도 아까 그 중간에서 한 페이지를 채우면은 뭐 얼마가 그 수익이 생긴다 그 말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뭘 하다가도 나 해봐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생각으로는 쉬운데 막상 그걸 채워 나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페이지를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도 한번 채워 나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어느 분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뭐 순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나왔으면 제 가장 옆에 있는 분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하고 제 옆에 하고 순서가 다르실 거예요. 예,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이봉길 선생님이세요. 네. 제 화면에서도 선생님이 제 옆에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감기무량합니다. 네, 저도 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이번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을까 봤을 때 그 신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 벤처 동아리 만들면서 이제 거기 주로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광주 뭐 이렇게 살 때 서로 이제 의리라는 걸 좀 생각했어요. 즉 이 말은 상대방이 저를 먼저 배신하기 전까지는 배신하는 게 없다. 근데 이런 원칙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현재 저도 여러 좀 모임을 구성하면서 거의 제가 좀 오지랖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그때 제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뭐 재능도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신뢰가 있고 거기에 또 의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모임들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번 게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도 이게 좀 기저에 있던 것들을 좀 더 구체하고 제 색깔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발표 준비를 미리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이 말씀을 안 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다들.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지원 선생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영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핵심 가치는 사랑, 그리고 감사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나와 있는 질문들을 다 적어봤는데, 가슴 뛰는 내가 영감을 느끼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정말로 주고 싶은 건 영감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주입식 교육이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식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을 따라가는 식의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가슴 뛰는 삶이 뭔지 모르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왜냐면은 뒤처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되게 잘하고 싶지도 않고 뭐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적당히. 그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슴 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진짜 즐거우면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나중에 나처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그 영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게 그 불씨를 제가 지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주면 추진력은 스스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 안에서의 당연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 영감이 가장 큰 단어고 핵심 단어고 그리고 사랑으로 영감을 줄 수도 있고 유머로서 영감을 줄 수도 있고 기쁨으로 영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아이들한테 불씨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한 단어는 영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감이라고 쓰셨었죠, 원래. 네네네. 아니 옛날에 저번에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하셨을 때 예. 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니라고 여쭤보셨을 때 예. 그때는 감사라고 썼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감사 일기 많이 쓰고 사랑을 무조건 선택을 할 때는 두려움과 사랑이 있는데 선택을 하는 기준은 두려움과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려움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말들을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 노래 이런 걸 들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영감인 거예요. 제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내가 가슴이 뛰었는지 그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게 영감인 거예요. 제가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말을 봤는데 그럼 그렇지. 싫은 사람, 회의주의적인 사람, 아는 척하면서 실상 변화는 취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탓하는 거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은 쉽지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그 말도 못 하는 거잖아. 결국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야 꿈을 꾸고 말을 해야 말에 힘이 실려서 그게 현실화 시키는 건데 그럼 말이 쉽지 그럼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회의론적인 사람들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눈빛이 스위치를 끈 사람, 스위치 끄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빨리 불씨를 지펴줘야 되는데 불씨를 지피는 거는 너무 늦어서 힘드니까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 아이들이 불씨가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충분히 타오르고 있을 때 좀 더 아이들한테 불씨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네, 여기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저도 찾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동안에 거기에 나오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써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거 써봤던 거를 지금 다시 고민을 계속 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읽으면 책을 다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 거의 구지원 선생님 매일 본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가비 선생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지금 독서 모임을 들어와서 사실 책도 못 샀어요. 주말마다 거의 이제 아이들하고 외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시간대 들어오는 게 되게 힘들었고, 오늘도 원래 이제 회사 야유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야외를 갔다가 진짜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계단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오늘. 계단을 진짜 산행 자체가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딸하고 같이 여기를 계속 가야 돼. 돌아갈까? 막 하다가 끝까지 올라갔더니 이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할 때 좀 되게 와닿는 게 많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 단어가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저를 모르지만 그냥 느낌으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전화로도 이제 제가 계약을 하기도 하고, 뭐 가까운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가비 씨 덕분에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 다 똑같겠지 했는데 진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가비 씨가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할 때 제 눈에서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주변에서 원래 제가 유아교육을 10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원래 하던 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저도 제가 보험 일을 하기 전에는 보험은 영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다가가는 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일은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제가 이제 느껴서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명감에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그 한 단어를 잘 지켜가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말씀이 너무 좋네요. 네, 응원합니다. 김민숙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사실 이 반갑습니다. 책을 구입을 못 해가지고 못 읽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야기를 전체 들으면서 저는 애플의 본질 가치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좀 더 시너지가 크게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어쩌면 20대 80일 수도 있거든요. 20대 80. 그 무슨 법칙이죠? 20대 80. 20명의 파레토의 사람, 법칙. 20%의 사람. 파레토의 네, 법칙. 파레토의 법칙. 네. 그래도 파레토의 법칙처럼 열정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밝은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 해서, 저는 한 단어의 힘을 아까는 꾸준함, 그거를 이제 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꾸준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 안에 열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플의 본질 딱 들으면서 나도 열정인데, 패션인데,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이 본질적인 단어의 힘이 세다. 그리고 단순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담는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실행력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열정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열정을 꾸준함으로, 끈기로 이어가는 거를 그냥 제 하나의 저의 가치로 생각을 여겨서 꾸준함과 열정, 이걸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공통된 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빨간색으로 제가 좀 문장을 좀 적어 봤습니다.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한 단어의 힘으로 마법을 이끌자.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혁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네, 일바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박성욱 교수님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워낙에 잘하셔가지고 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저는 나를 나타내는 한 단어를 갖다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 월트 디즈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꿈쟁이 일상을 그림 동화책을 제가 이번에 냈는데, 거기에 제가 이 이야기를 썼거든요. 꿈을 꾸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내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실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적어봤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조금 변화시키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조민섭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독서 모임 저번 주에 한번 오고 계속 빠졌는데 또 나오니까 또 나올게 생겼, 이게 약간 핑계거리?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안 나가기 위한 핑계? 지금은 어떻게 나올까 뭐 그런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약간 도전을 저를 좀 대변하는, 그러니까 이 꾸준함도 비슷한데 요즘에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꿈이 생겨서 너무 좋고, 그걸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이게 쫓았는데 약간 수면 아래로 있다가 제가 이제 이 책이라는 걸 이렇게 만나면서 독서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도전 정신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변에 듣는 얘기가 약간 살아있다. 그런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좀 공감 가는 게, 그 한 단어가 사람들한테 닿으려면 두 가지를 실행해야 된다는데, 하나는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 읽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약간 마무리를 못 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살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뭐 개인적인 건 업무적이든 관계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뇌과학이나 이런 책도 보니까 그 우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게 사고하는 뇌인데 그게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끝내고 하는 거. 이게 다 독서의 힘이 아닐까. 그런 것도 한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영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 네, 코치 반갑습니다. 이영규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단어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 오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힘을 받고 간다는 것도 오늘 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모자, 그러니까 60 이전에는 이 해왔던 게 신념에 꽂혀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가 별명을 신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신념이 개입된 양념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내 신념이었다. 오로지 내가 목표하는 바를 신념을 가지고 이뤄내기 위해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해왔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최근까지는 꾸준함, 이미옥 선생님처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꾸준함밖에 없다. 돈이 많아서 아니면은 뭐 그 재능이 많아서 이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오로지 정말 인내하고 꾸준하게 이 해나가는 게 나의 장기가 아니겠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해왔고 앞으로 가지고 싶은 한다는 나눔입니다. 제가 이제 6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견져봤을 때 절 정말 좋아하고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멋있다고 해준 분들이 주위에 있더라. 그런 쪽이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정말 건강하게 나누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나눔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쭉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함이라든지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단의 힘을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한단어 예시대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뭐 다달이 단기적으로 전부 다 해왔던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특히 부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던 돈 관련해서 켈리체라든지 김승호 회장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하신 돈을 쓴 그 작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듣고 뭐 블로그라든지 각종 오픈 톡방에서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라면 먹고 쫓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결론은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1원도 못 모은다. 일단 행동하고 또 움직이고 실행해야만이 모으는데 그런 모험들이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모이게 된다는 거 이걸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날 위해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어 대단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돌아온다는 거를 제가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은퇴해가지고 벌써 3년 4년 차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끈 떨어지고 연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격려해주고 정말 이 부조를 해줬을 때 아직도 나는 살아있구나. 그 현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모작을 했을 때 나는 아직도 살아있을 필요가 있고 정말 나눔으로 해가지고 행동감 있게 이 사회를 위해서 나눔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걸 요즘 절실하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나눠서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규 선생님 뵈면 진짜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삶을 그대로 살고 계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말씀하신 김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해피빈 모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쓰고 그 다음에 카페에 글 올리고 생따 비전스쿨 카페에 글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루에 200원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휴대폰으로다가 하게 되면 또 100원이 또 모여져요. 하루에 300원. 지금 해피빈에 들어가서 희망 키움 내치면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이 학용품인가요? 뭐 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500명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틀에 한 600원에서 800원 모아서 거의 매 이틀마다 한 번씩 올리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해피빈만 모아가지고 지금 2만 원을 넘게 제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 10월 달부터 했죠.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2만 원 모아서 해놨으니까 물론 그 전에 조금 모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번 기수라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해피빈 콩 100원 매일 모으는 게 지금 120만 원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버리지 마시고요. 콩 그 100원짜리라고 버리지 마시고 꼭 모아서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16분이 남은 기간 12월 며칠까지죠? 21일까지인가? 이 내용은 내년도 2월 16일까지지만은 12월 25일 날 이걸 전해 주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보니까 714건에 111만 8,400원이 모였네요. 예. 근데 이제 참 714건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111만 8,400원이 모였다는 게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거든요. 그 해피빈으로 해서 이렇게 100원, 200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참 대단한 건데, 물론 이제 모자라는 금액은 이사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받을 예정이고요. 이 내용이 그 탄자니아 어린이 한 학생이 1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있는 5만 원의 그 경비랍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학비를 대고 이 교복을 사 입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본 그 금액이라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하여간 우리가 작은 나눔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최성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잘 제가 들립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한지 다 멈춰 계신 걸로 보여가지고. 예, 잘 아, 들려요. 제가 인터넷이 불안한가 봐요. 예, 예. 아, 저 밖에 있다가 조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화면을 잘 못 켜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화면 켰고요. 그 원어드는 아마 2년 전에 아마 생따 모임 들어올 때쯤 그 책 처음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그 키워드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때도 뭐 고락하고 있을 때지만 좀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하는 거 좀 용기를 가지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언뜻 나고, 지금 이제 원어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읽는다고 하길래 이북을 한번 쭉 들었거든요. 저는 도약, 점프. 제가 그 트렌드 코리아 2023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레빗 점프잖아요. 예. 제가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점프를 하겠다. 저도 약간 이런 그런 의미로 도약이고, 이제 제가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는 그 교사 단체에 대구 지역에 이제 회장 한 3년 반, 4년 2번 연임해서 이제 하다가 지금 전국 이제 부회장 제의를 받고 이제 하게 돼서 어제 투표가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일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지만 어쨌든 어제 결과가 나와서 그 선거 운동한다고 나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 회원들한테 막 메시지도 보내고 한다고 좀 며칠 되게 신경 썼었고, 그래서 99점 몇 프로 지지율로 네, 회장 부회장이 이제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퍼펙트십니다. 당선이 됐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뭐 더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맡았으니까, 이제 그 모임에 초등 선생님이 되게 많으시고, 이제 중등은 교과도 나눠줄 그 특성상 중등생 많이 안 계신데, 아마 저한테 이제 부회장 하라고 제의하신 의도가 약간 중등 선생님들의 이제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고려학교랑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내년에는 더 조금 체계적으로 고려학교도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왜 작년에 제가 중등학급 경영이 이제 교육청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만든 책이었거든요. 학생 교원 저자 이제 그거였는데, 작년에는 학생들 책은 떨어졌고 제 책만 붙었는데 올해는 학생들 책이랑 제 책이랑 둘 다 지금 이제 선정돼가지고 월요일에 또 회의 가서 이제 해서 아마 2월 달에 이제 학생 책이랑 제 책이랑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거리는 점점 더 네, 이제 많아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는 인문고전을 이렇게 제가 올해 계속 한 거 그 내용으로 만들 것 같고, 제 책은 그 중등학급 경영 쓰면서 학부모 대상으로 뭐 이렇게
중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되게 쓰면 좋겠다 하는 걸로 썼는데 하여튼 좀 출판사 정해지면 방향 잡아서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리는 되게 많아지지만 어쨌든 뭐 제가 어딘가에 좀 쓰임이 있다는 거에 되게 좋고 그때 김을 교수님한테는 이거 부회장 자리를 이제 승낙해야 되나 뭐 고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고려학교에 대한 제 활동을 되게 좋게 보고 계시는구나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되게 뿌듯했고 또 조만간 12월 1일부터는 5기도 모집할 예정이라서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년에 갈 때든 점프 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려학교는 네, 미래로 가는 학교 그 바닷속에 사는 고래인데 고미래 네, 미래로 가는 학교입니다. 예, 예, Go to the future라고 써놨네. 고미래가 네. 아니고 고미래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 우리 정말로 학교 우리 김민식 선생님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고 우리 최상경 선생님도 중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두 분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전국 그 부회장을 그 제가 나가도 될까요?라고 전화가 와서 한동안 한참 통화를 했거든요. 결국 최성경 선생님한테 꿈은 학교에 있지만 그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고려학교라는 학교를 세웠고 교사 재교육도 하고 또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닉네임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교육의 변화, 교사의 변화 이런 거를 꿈꾸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계속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교장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그 고려학교만을 보면 교장보다 더 큰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전국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케이스에 아무한테나 이거 부회장 제의 안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활동을 하셨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 대구 지역에서 항상 회장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고요. 또 그걸 또 잘 살려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릴까 하는 쪽에 많은 이런 좋은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학교 소개 영상도 올라왔고요. 고려학교 교가도 올라왔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정말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건전하게 교사들을 이렇게 재교육하고 교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재밌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다양한 분들이 여기 저희 모여서 이걸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자는 학교 선생님이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또 배우러 오냐고. 이거 배우러 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나를 성장시키는 장소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서요. 여기 있으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에요. 교사 교육인데 결국은 그 교육이 아이들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 고선혜 선생님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고선혜 선생님. 네. 아까 제가 빨리 저기를 했어야 했는데 한 단계 바로 옆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우리 고 선생님 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 조혜숙 선생님, 조시간 부장님, 조시간 부장님이 백말띠인가요? 아닙니다. 소띠입니다. 근데 왜 맨날 말을 그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아, 네. 백말처럼 좀 활기차게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예, 제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열정도 들으니까 좋고,
도전도 좋고 다들 아, 진짜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요번에는 진짜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한 단어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도 요즘에 한번 써봤고 쓰면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저번에 토요일 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좀 참석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못했었는데 이 책을 또 읽음으로 해서 제가 한 단어에 요번에는 한 단어를 꼭 기필코 정해서 저는 믿음이 마음에 와닿기는 했었는데 또 열정도 되게 저 안에 있는 게 열정인 것 같고 도전인 것 같고 그랬거든요. 오늘 들으면서 제가 열정이 좀 많고 도전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끈기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에서는 한 단어를 저의 한 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 정리 너무 잘 들었고요. 목도 아프신데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죠? 책을 읽으면 최근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구지원 선생님, 그다음에 저기 조시간 부장님, 우리 민섭 선생님,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김민수 선생님도 하고 계시죠. 아마 김민수 선생님도 올라오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거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한 단어의 본계적 힘. 판단. 아니요, 참 못하고 있어요. 책이 없다 네, 그랬지 책도 참. 못했습니다. 네, 책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랬지. 근데 요번에 지금 한 4분 정도가 지금 본계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구지연 선생님 때문에 본계적을 하루도 빼지를 못하고 어제도 밤 12시에 혹시라도 또 올릴까 봐 저도 또 빨리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힘이 큰 것 같아요. 에너지가. 예. 그러니까 우리 이봉길 선생님도 아마 이번 주부터는 하실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시간 부장님. 교수님, 해피빈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내 글을 네, 쓰잖아요. 네, 그러면 블로그. 우리 생따 비전 스쿨 카페에 가면요. 네, 생따나비 본계적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면 네, 카페 거도 100원 네, 주고요. 우리 네, 블로그도 100원 줘요. 거기에다가 네. 블로그를 제 블로그. 그러면 잠깐만요. 제 카페도 그 100원 주나요? 많이 하루에 한 해피빈. 번만, 하루에 한 번 책을 올릴 때. 여러 번 아니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예, 그날 첫 카페든 글, 카페든 블로그든 블로그든. 예, 그런가요? 예. 그리고 휴대폰으로 할 때는 다시 휴대폰은 또 따로. 네, 그러면 휴대폰으로 또 다시 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뭐 글을 또 올리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요? 블로그를 이 컴퓨터로 쓰잖아요. 뭔가를 하나 네, 써놓고 네, 이제 휴대폰에서 저는 네, 감사일기를 제 포맷이 있어요. 그냥 위에다가 네, 감사일기 써가지고 거기서 그냥 발행하잖아요. 네, 내용 안 쓰고 발행하면 거기가 저기가 네. 돼요. 돈을 100원을 줘요. 아, 그리고 그래요? 나머지는 어디서 하면 컴퓨터에서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 컴퓨터에서도 한번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발행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때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번 그러겠는데요? 해보셔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용남 선생님은 이동한다고 오늘은 말 시키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은 한용남 선생님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이야기 나눠드려도 그러면 어떨까요? 네, 말 시키지 말라 했는데 말 자꾸 붙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배선수 선생님. 배쌤 계신가요? 네, 네, 저를 나타내는 한 단어? 네. 운전하고 막 이러면서 좀 집중을 못했는데 그냥 거의 명사라기보다는 너니까 뭐를 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너니까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랬고 아직 저도 책을 계속 담아놓기만 하고 구입을 못했었는데 사서 좀 읽으면서 또 오늘은 또 뭐 새로 오신 저는 이제 처음 보지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분들 봐서 반갑고 저를 나타내시는 단어가 또 너니까라는 그런 마감 좀 이렇게 형체 없는 것이 아닌 좀 이렇게 형체가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 너니까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거 섬에를 딱 이렇게 이사 왔을 때도 웬 섬 했다가 너니까 너니까 그게 가능해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일 가까운 말로 찾으면 도전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뭐 행동이나 말 같은 게 너니까 가능하지 약간 그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서는 이제 도전 그 말이 좀 가까운 말이긴 한데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너니까 가능했지, 너니까 할 수 있었어, 너라면 하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죠? 뱃쌤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섬마을 아줌매가 그 지난번에는 마늘밭에서 그 휴대폰 켜놓고 마늘 막 뽑고 그런 거 보여주고 동네 아줌매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늘 캐는 거나 집중하든지 아니면 그거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럴 텐데 너니까 아마 그럴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말은 제가 보기에 도전보다 더 좋은 말이 열정이지 않을까. 열정. 아마 너니까라는 말이 열정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너에게는 열정이 있어. 정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열정. 도전보다는 조금 더 열정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다인 선생님 그 처음 오셨는데 인사 좀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휴대폰이 충전이 다 안 돼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었는데요. 네. 아까 이모금 사장님 댁에 있었어요.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좀 듣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시는 곳이 대구시잖아요, 그죠? 네. 이다인 선생님은 대구 패션업계의 거장이세요. 예, 그 고용노동부 이제 국비 지원하는 패션 전문 학원을 하고 있고요. 패션으로 외길 인생 40년이고요. 하여 이런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책을 좋아했는데 김일 선생님 보면은 여기다가 책 써여 있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참 미팅 좀 생각해 본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내용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막 뭐라고 말해야 되나 서로의 그것을 끄집어내는 상대의 그 무엇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쪽이 참 색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독서 미팅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예,
지금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뭐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지금 뭔가가 인터넷에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갑작스레 끊긴 거 보니까. 네. 우리 요즘에 대구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글 쓰는 데는 이은대 작가님, 그다음에 우리 금방 얘기했던 이머금 대표님도 대구 사시고요. 지금 그 집에 갔다가 언니네 집에 갔다가 오셨다고. 우리 최성경 선생님도 전국 부회장님이니 우리 최성경 선생님도 대구 사람이고요. 우리 이미옥 커플족은 제일 선생님, 많이 오세요. 대구 분들이. 섬에도 대구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신다네요. 우리 이미옥 선생님은 대구 옆에 포항이고, 우리 권가비 선생님은 대구 밑에 울산이고, 뭐 그러네요. 다 거기 그 근처에 사시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든 지금 또 튕겨져 나갔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인터넷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든 오늘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참 그래요. 저는 소그룹 모임도 한번 하고 싶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금방 하루가 우리 2시간이 무지적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한편으로는 좀 더 어떻게 더 알차게 보낼까라는 측면에서 아쉽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단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제가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죠? 한 2,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나누고 싶은 내용들 이게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본격적하면서 한 줄 찾아갖고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뜯어 보니까 또 다른 왜 이분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아까 우리 김민수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애플의 본질 가치에 대한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끄집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를 또 되게 감동한 게 막 복잡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사람. 무진장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알아듣게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이다인 선생님은 인터넷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예, 지금. 예, 네. 그런 것에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뵙도록. 네네네. 저희가 10시에 끝내는 모임이라서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아침에 네. 저희가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누시면 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 되시면 줌 주소는 똑같아요. 줌 주소는 항상 똑같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고요. 지금 아침에는 한 10분 정도가 10분 정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또 에너지 충만해 가지고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언제? 오늘 같은 토요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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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은 선정되어 있나요? 예, 책은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체크리스트하고 우리는 어떻게 읽는지 그것도 제가 별도로 전화 드려서 좀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고요. 사진 한번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예, 우리 사진 찍기 전에 저 한 가지만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환자혁명 저희 두 번 토요일 날 만나거든요. 책은 그 다음 주까지 좀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 절반 나눠 가지고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총 4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은 현대의학 진단, 2장 현대과학 진단, 6장이네. 이게 4장이 아니라. 그 3장 현대사회 진단, 4장 건강 결정 짓는 5요소, 그 다음에 5장 2차 소견, 6장 환자혁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장까지가 절반이고요. 5장, 6장이 그 나머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북 리뷰 해봐 주실 분 계세요? 책 리뷰를 해봐 주실 분.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건강. 없으세요? 또 저 혼자 복 받아야 돼요? 예, 구지연 선생님. 책 리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책 리뷰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내가 느낀 것만 해도 되고요. 전체 챕터를 다 이렇게 그 서머리 한다는 개념으로 안 하셔도 돼요. 맥락을 이어서 지금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과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사회는 어떻게 진단하고, 그래서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가 5개야.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서머리 해도 되고요. 이제 5장, 6장은 여기에 질병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병별로 나와 있어요. 5장, 6장은 간단하게 질병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리하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전반부는 돌아오는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분이 그러면 구지원 선생님 앞부분? 네. 예, 앞부분 구지원 선생님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해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1, 2장 하면 되는 건가요? 4장까지. 4장까지요. 4장까지가 절반 조금 안 돼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 예, 그냥 간단하게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한 15분 정도 생각한다고 하고요. 맥시멈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5분에서 30분. 네. 또 없을까요? 이미혁 선생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시겠어요? 네, 오디오 켜지 제가 않고만 조시관 부자님이 해보신대요. 네네. 제가 하나 할까요? 예, 아니 해보세요. 조혜숙 선생님. 저는 그러면 어디 거를 해야 되나요? 5, 6장 해야 5장, 되나요? 5장, 6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지연 선생님이 하시고요. 네. 다음 주가 며칠이죠? 3일? 12월 3일. 네. 예, 그러면 12월 10일 날 조혜숙 선생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 키워드 하나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생각해서 좀 진하게 했고요. 다음 주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우리 조시관 부장님이 얼굴을 내미셨는데요. 한영남 선생님도 오셨다. 예, 조시관 부장님 너무 불이 안 밝은 것 같아요. 예? 네, 이상해요. 그러니까 책 들이밀지 말고 얼굴만 들이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책 때문에 자꾸 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찍겠습니다. 거 봐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영남 선생님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얼굴이 안 보일 지금 때는 그렇지만. 아니 저도 아직 교수님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아까 조금 전에 엄마한테서 와가지고 네네네.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네. 저는 일단 자고 보라. 아, 좋죠. 일단 저도 성격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나의 한 단어다. 그리고 또 일단 자고 나면 또 뭔가가 또 개운해지고 또 풀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고 보라로 할 거예요, 교수님. 네. 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희 삶의 연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계신 곳이 따로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고 다 그러셔서 하여간 뭐 저희도 똑같이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하여간 마음이 아프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못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자고요. 제가 이 코로나 저는 지나갈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안 걸렸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거쳐서 가네요. 예, 거쳐서 가니까 백신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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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한 밤 되세요. 네, 행복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권가비 선생님 네. 반가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세요. 자주 봬요. 네, 자주 감사합니다. 봬요. 네. 강아지가 예쁘다, 그죠? 강아지 그림이에요. 네, 네. 좋은 꿈 꾸세요. 네, 좋은 꿈 꾸세요. 이다인 선생님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